인공지능 혁명, AI가 바꾸는 일상과 산업의 새 패러다임. 인공지능 혁명은 과거의 도구가 신체 능력을 연장했던 것과 달리 인류 최초로 지능의 연장을 선언하며 지식정보 사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라는 약속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구조와 윤리적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AI 혁명이 품고 있는 눈부신 약속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위험,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78%.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내 일자리를 AI가 빼앗아가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대한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질병을 정복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실직 사태나 인간 소외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빛과 그림자, 희망과 두려움이 딱 교차하는 지점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I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놀라운 미래, 그 밝은 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시작은 뭐니 해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는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유전자 정도를 AI가 싹 분석해서 나한테만 딱 맞는 최적의 암치료법을 찾아내고 또 인간 연구원이 수십 년 좋게 걸릴 데이터 분석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서 신약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부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는 그런 틈새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에 이미 22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에 가까운 규모를 넘어섰고요. 매년 36%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해주겠어요? AI가 우리 삶의 핵심에 얼마나 빠르고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를 위한 학습에서 오직 나를 위한 학습으로. 와, 이 말 한마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딱 보여주죠. 수십 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 앉아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배우던 그런 획일적인 교육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스타일에 꼭 맞춘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바로 적응형 학습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딱 붙어서 1:1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학의 특정 개념을 좀 어려워하면 AI가 그걸 딱 알아채고는 보충 자료를 쓱 내밀어주고요. 반대로 특정 과목에 완전 재능을 보인다.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심화 문제를 탁 던져주는 식이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근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이 화려한 발전의 뒷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네,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AI 혁명이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르는 그 인간적인 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을 보면요, 좀 섬뜩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일자리의 약 40%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그 영향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60%까지 치솟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즉 머리를 쓰는 인지 노동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선진국의 산업 구조 때문에 AI 자동화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기술 격차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정말 까마득한 골짜기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AI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대 기업과 그럴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또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이나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위험, 바로 인간 소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AI의 진단 결과만 쳐다보면서 자기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모습. 작가가 AI가 써준 초고를 그냥 다듬기만 하면서 창작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자부심, 인간적인 연결 같은 것들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과 위험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술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이 기술의 방향키를 직접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이 기술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그려 나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기업이나 리더들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인 거죠. 예를 들면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 즉 정책을 세우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역할을 딱 정해두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만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정부들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의 AI법인데요. AI 기술을 위험 등급별로 쫙 나눠서 위험도가 높은 AI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AI를 어떻게든 인간의 통제 아래 안전하게 두려는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를 시리처럼 편리한 도구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로봇 페퍼처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교감하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정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AI의 미래는요, 코드로 미리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AI는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의 희망, 두려움, 편견, 그리고 가치관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기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인류를 반영하는 이 거대한 거울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 안에 과연 어떤 모습의 인류가 비치기를 원할까요? 결론적으로 AI 혁명은 인간을 대체하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협력적 동반자의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AI는 거친 바다를 빠르게 항해할 수 있게 돕는 거대한 도치과 같고, 인간은 그 배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결정하는 키를 쥔 선장과 같습니다. 도치, 아무리 강력해도 배의 방향을 정하고 항해의 의미를 찾는 것은 결국 선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